네, 원가관리사 2급 2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회계 문제 및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기 중 현금이 지급되었거나 그 대가의 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결산 시 어떠한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선급 비용입니다. 이연 비용이죠. 자, 현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기간 미경과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쓰는 계정이 비용의 자산화가 되는 선급 비용이죠. 두 번째 문제, 주식회사 안사는 4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24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 계정 차변에 단기 비용으로 모두 인식을 했어요. 보험 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입니다. 안산이 12월 말일에 해야 할 수정 분기입니다. 자, 3개월치가 미경과분입니다. 그러면 단기 보험료 미리 인식을 했잖아요. 24만 원을. 그 24만 원 중에 석 달치만큼을 대변에 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4만 원 곱하기 12분의 3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9개월치가 단기 비용이고 자, 6만 원만큼이 선급 보험료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계산을 해보면 네, 6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6만 원이 이제 미경과 보험료예요. 자, 이 금액만큼 이제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던 보험료를 대변에 6만 원만큼 보내야 되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상록은 9월 1일에 단원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1년분 임대료를 받았어요. 48만 원을. 그리고 12월 말일에 해야 할 수정분기입니다. 자, 임대 수익을 이제 선수 임대료로 미리 부채 계정에 기록을 했네요. 그러면 기간 경과분만큼 수익으로 인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 9월, 10월, 11월, 12월 자, 요 4개월은 기간 경과죠? 그래서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수입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48만 원 곱하기 12분의 4를 하면 됩니다. 자, 48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를 하면 16만 원입니다. 자, 16만 원만큼 임대료 수입을 잡아야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던 선수 임대료 중 16만 원을 차변에 보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3월 1일에 소모품 30만 원을 구매했어요. 그 전액 자산 계정인 소모품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고전의 소모품 계정의 기초 잔액이 5만 원이고 기말 소모품 잔액이 15만 원이라면 이때 해야 될 결산일 분기입니다. 자, 3월 1일에 소모품을 30만 원 구매했어요. 그리고 기말 소모품 잔액이 15만 원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 잔액이 5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기말에 쓰고 남은 거가 15만 원이라면 나머지 비용만큼 비용화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3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하면 15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기초 잔액 5만 원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네, 기초를 5만 원 더하죠. 그래서 20만 원이 바로 단기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소모품이 되죠. 자, 5번째 문제입니다. 상록의 급여 지급일은 매달 15일. 상록은 모든 종업원에게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총액은 50만 원이에요. 결산일이 12월 말일에 급여와 관련한 회계 처리는 자, 12월분 급여가 그 다음 연도 1월 15일에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월 동일한 급여 50만 원 단기 비용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자, 미지급 급여. 네, 미지급 비용입니다. 네, 미지급 비용이에요. 네, 기간 미도래 되었으니까. 그런데 총액은 50만 원이죠. 네, 이게 답이 맞아요. 그래서 그 매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이 답이 좀 잘못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문제에. 다만 급여 지급일이 실제 급여 지급일이 매월 15일이면 그러면 당월 급여 지급액이 50만 원인데 그 다음 연도 1월 15일에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니까 50만 원 총액을 다 급여로 잡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급여라기보다는 미지급 비용으로 잡는 게 낫죠. 근데 이 답 설명을 보면은 급여 지급일이 15일인데 15만 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미지급 비용이란 개정이 없죠? 대변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일이라고 해서 1일부터 15일까지, 즉 1일부터 15일까지 급여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급여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문제상에.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분계는 12월 31일자 분계는 차변의 급여 5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50만 원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없네요. 네, 미지급 급여란 계정도 쓰면 안 되고요. 또 미지급금이란 계정도 쓰면 안 됩니다. 네, 지급기일이 미도래된 거기 때문이죠. 지급기일이 도래되었는데 미지급했다면 미지급금이 맞는데 지급기일이 미도래되었으므로 미지급 비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안사는 결산 수정 분계 시 현금 과부족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었습니다. 현금 잔액이 많아서였겠네요. 자, 옳은 것은 3번 장부상 현금이 보유중 현금보다 적었으며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현금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대변에 잡았어요. 근데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네, 그러면 그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기록된 거잖아요. 대변에 차변에 현금이고 근데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보내고 대변에 잡이익을 잡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하고 답이 좀 다르네요. 현금 과부족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었는데 그러니까 잡손실이 아니라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차이가 있죠? 네. 1번 지문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자, 2번 지문. 장부상 현금 보유 중인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보유 중인 현금보다 많았다? 장부상 현금이 보유 중 현금보다 많았다. 그러면 그 현금을 대변에 보내고 차변에 현금과 부족을 보내야죠. 네, 2번 지문의 경우. 그러니까 1번, 여기 6번 문제하고 좀 안 맞네요. 자, 2번, 3번 틀렸고, 네, 4번도 틀렸고, 1번이 맞다고 해야 되겠네요. 비교적. 네. 그 정답 1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이동은 2021년 3월 1일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10주를 1주당 100원 지급하고 구입을 했어요. 2021년 12월 말일 주식 공정가치가 1주당 150원인 경우 아래 언급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반월 주식은 12월 말일 재무상태표에 1000원으로 기록된다. 자, 1주당 1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1000원이죠? 그리고 1주당 가치가 150원이 되면 네, 1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이 1500원으로 기록되어야 되죠? 옳지 않은 것이 되네요.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네요. 단기 매매증권이라면 단기 시세 차익이란 말이 없네요. 단기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 되려면요. 일단 단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1000원 맞고 그 다음에 평가이익은 영업일수익이다. 맞아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 고잔의 2021년 12월 말일 매출채권 기말잔액 60만원 이 중 2%가 대손될 것으로 예측. 고잔의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이 2,000원 단기 중 대손 발생액 없다. 고잔이 12월 말일에 하여야 할 회계처리는? 자, 60만원 중에 2%가 대손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60만원에 곱하기 2%가 12,000원입니다. 12,000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기초잔액이 2,000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10,000원만 추가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00원이 되겠네요. 자, 9번 다음 중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매출원가니까 자, 기초상품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등이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니까 이 매출 할인은 매출에서 차감되네요. 그쵸? 그래서 매입 완출, 매입의 누려 환입. 그러니까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동은 10월 10일에 10분의 2, 30분의 N 조건으로 상품 10만원을 외상 구입을 했어요. 대금 중 50%는 10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 5일 만에 50%를 지급을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11월 10일, 한 달 뒤에 지급을 하겠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50%니까. 그러면은 10일 안에 결제가 되니까 자, 2%가 할인되는 거죠. 자, 이 옷이 만원이 그 2%면은 1,000원이잖아요. 네. 곱하기 2%면. 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입 10만원. 10월 10날 매입 10만원. 자, 외상 매입금 10만원에서 자, 2% 2,000원을 매입 할인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네요. 이때는 외상 매입금 전에 10만원 잡아야 됩니다. 네. 바로 할인해 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문제. 수정전 시산표상의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원가와 매출 총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액이 1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 할인이 3만 원이 있네요. 자, 마이너스, 자, 매출 할인 3만 원. 자, 매출 애누리와 환입입니다. 환출이 아니라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 2만 원이 있어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 2만 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순 매출액을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순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 14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매입액을 볼게요. 자, 매입액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입 할인이 있죠? 5만 원. 자, 마이너스 매입 할인 5만 원. 매입 애누리와 환출입니다. 자, 마이너스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 매입액은 자, 이 6만 원을 차감해야 되죠. 그래서 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출원가를 구해볼 텐데 이 상품 15만 원을 기초라고 볼게요. 그래서 기초 상품 15만 원이 있어요. 자, 이 둘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09만 원이 나오죠? 네, 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말 상품 재고 실사에 10만 원이 있죠. 기말 상품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차감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109만 원에서 마이너스 10만 원. 그럼 99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자, 매출 원가는 99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매출 원가는 99만 원. 자, 그러면 순 매출액 145만 원에서 자, 매출 원가 99만 원을 차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6만 원이 이익이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안사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상록의 주식 10주를 1주당 500원에 취득을 했고요. 결산일 상록 주식의 1주당 공정가치가 450원이라고 할 때 아래의 언급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5,000원어치 구매를 했네요. 그리고 5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4,500원으로 평가 절하가 되죠. 자, 옳지 않은 지문 4번입니다.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해야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평가 이익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13번째 13번 문제. 유용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취득 원가라고 하면 이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는 포함을 할 수가 없어요. 보유 중인 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죠.
세금 낼 때마다 원가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안사는 2021년 1월 1일에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기계를 취득. 기계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10만 원. 자, 언급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자, 연수학계법 볼까요? 네, 내용연수가 4년이에요. 자, 그러면 9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곱하기 4년이라고 했죠? 1, 2, 3, 4 수요를 배치합니다. 3, 6, 10 10분의 4가 되죠. 최초년도에. 그러면은 8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0이 돼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32만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48만원이다? 자, 80만원에서 32만원을 차감하면 자, 얼마가 될까요? 네, 48만원이 나오네요. 이 취득 원가가 90만 원이죠? 네. 취득 원가가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취득 원가 90만 원으로 하면 네, 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 틀렸네요. 네. 그 잔존가액 그 명목 원가죠. 이 명목 가액을 차감하면 또 안 됩니다. 네, 그 취득 원가 이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죠. 15번. 안사는 2021년 1월 1일에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특허권을 취득을 했어요. 특허권 내용 연수는 6년입니다. 자,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잔존가치는 제로로 봅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 잔존가치가 모두 경과된 이후에 해당 무형자산의 거래 시장이 없다면 또 매각할 가능성이 없다면 잔존가치는 0으로 봅니다. 자, 이 특허권에 대한 언급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특허권을 상각하는 경우 상각 누계액은 없죠. 네, 상각 누계액으로 처리하지 않죠. 네, 직접법이기 때문에 직접 상각법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처럼 간접 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각 누계액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3번 지문이 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